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앞서 5.5세대급 전투기 KF-21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블록 1의 양산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한국 기술진들은 KF-21 전투기의 6세대급 기술 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함께 기술 협력을 이루어 KF-21의 최종 진화형인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 여러 국가에서 자체 버전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정도이며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추진하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FCAS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으며 새로운 국가의 합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국가가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는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군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기로는 사브, SRB, 사가 개발한 그리펜, 그라이펀 전투기가 있으며 이 전투기는 가성비와 다목적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브라질,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 개발 초기부터 최대 경쟁자로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를 꼽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웨덴이 한국과 KF-21의 후속 모델, 즉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어깨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 FMV는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 SI와 함께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스웨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나 스웨덴은 이를 모두 거절해왔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 언론 유라시아 타임스는 스웨덴의 이번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연합으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 역시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수요를 맞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스웨덴과의 협력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가 아닌 스웨덴처럼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국가가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개발 속도와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은 이미 명확합니다.
KF-21 개발 초기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왔으며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이 가능하지만 6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기술력까지 보유한 국가가 함께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웨덴과의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발전 속도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하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 수요를 한국과 스웨덴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생산과 유지 보수까지 분담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산 협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유럽 시장을 담당하고 한국이 아시아, 중동, 남미 시장을 개척하는 형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 본부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이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이며 현재 밝힐 수 있는 것은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군사 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단독 개발보다는 다국적 공동 개발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하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유퀴즈 267회 세계 8번째 KF-21 전투기 시험 비행한 최초의 조종 산인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출고. 세계 8번째 쾌거 우리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전투기 KF-21. 전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실전 배치를 위해 여군 최초 시험 비행하는 조종사,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지금 입으신 옷이 근무하실 때 입는 옷입니까? 평소 비행할 때 입는 비행복이고 속도 변화가 많은 비행을 할 때는 G-슈트를 같이 착용합니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중력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장비. 우리가 평소에 받는 중력 가속도, E원G. 전투기가 급상승, 중력 가속도 할 때는 중력이 강해지는데 하체에 쏠린 혈액을 위로 짜줘서 의식 상실을 방지하는 장비. 생환 장구까지 정착된 G-슈트 무게는 약 10kg.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필수 장비. 전투기 조종사는 9G까지 버텨야 된다고 KF-21은 9G로 15초를 견뎌야 비행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내 몸무게의 9배가 내 몸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기 헬멧이 2억 정도 한다고 MD. 비행 중 각종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헬멧. HUD. 전방 유리에 비행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장치. SMD 헬멧을 쓰면 HUD의 정보가 그대로 씌연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 전투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다정 소령님, 전대장 생도를 거쳐 2009년 공군 소위로 임관,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21 전투 조종사로 근무. 2019년 여군 최초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선발, 올해 8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을 맡음,
1400시간 비행의 베테랑 조종사.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 KF-21. 전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2022년 7월 19일 15시 40분 제1호기의 역사적인 첫 비행. 마하 1.05 음속 돌파 성공. 현재 6대로 시험 비행 중이며 2026년 실전 배치 목표 KF-21 시험 비행 조종사는 소수정예 8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 한 번에 갈 수 있는 항속거리는 2900km, 서울 하노이, 공중급유 능력으로 더 멀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KF-21에는 어떤 무기를 싣습니까? 공대공, 공중에서 공중을 공격, 미사일 위주로 초기 개발. 공대지,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 폭탄까지 개발 중. KF-21 최대 속도 마하 1.81, 시속 2200km. 마하, 음속을 돌파한 1.81은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서울에서 독도까지 10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단 10분 정도. 서울에서 제주까지 여객기로는 1시간 정도. 음속을 돌파할 때 꽈광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항공기 밖에서 만들어지는 충격파에 의해서 꽈광하는 소리가 납니다. 시험비행 조종사와 전투조종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투조종사. 개발 완료된 전투기를 무장하여 공격과 방어 임무를 수행. 공군의 핵심 임무인 영공방위가 주목적. 시험비행 조종사. 개발 중인 전투기를 테스트해서 실전 배치 전. 매뉴얼을 만드는 임무. 전투기의 특성이나 성능 평가는 기본이고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위급 상황에서 회복하는 시험도 극한의 상황을 조성해 전투기의 한계를 실험. 테스트를 위해 상공에서 엔진을 끄기도 한다고. 양력, 날개 위아래 부분의 기압 차이로 항공기가 위로 뜨는 힘. 양력이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는데 전투기의 양력을 없애서 낙엽처럼 떨어지게 하기도. 떨어지는 전투기에서 회복하는 테스트를 수행. 시험 비행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장구 착용을 할 때부터는 비행 모드로 전환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임무에 대한 리마인드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꼭 얻겠다는 생각으로 임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전투조종사에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한 이유. 1년 선배가 JF-21 시험 비행을 할 거다. 그때 뭔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전투조종사로서 배운 기술로 국가 차원의 사업에 기여하면 좋겠다. 시험비행 조종사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이 있다고. 비행시간 700시간 이상, 4기 리더 이상급. 4기 리더란 공군 전투 기동은 2기 기동이 기본이에요. 4기 리더는 4기의 편대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 정예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 훈련, 생환훈련, 조난 후 구출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낙하산 비상 탈출, 쉘터 구축, 뱀, 꿩. 토끼 같은 야생 동물들을 잡는 법. 손질하는 법. 먹는 법을 배워요. 직접 잡아서 먹기도 하고. 정소령님 정도의 파일럿 양성하려면 200억 정도 필요. 1시간 비행하려면 연료비만 약 2천만 원. F-35는 약 5천만 원.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날리기도 하고요. 와명중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안에서 음료를 마셔도 되나요? 헬멧과 산소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해서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비행 전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지상해서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물론 항공기 안에서 소변을 처리할 도구는 있어요.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여러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는 멈추지 않고 날아가잖아요. 1분. 1초도 서지 않고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내 결정이 나와 동료를 위험으로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중요.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라고 하잖아요. 공중에서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건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훈련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종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